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수요일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다는 말씀 전달드리면서 천천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도쿄 야경을 좀 보고 왔습니다. 도쿄의 도쿄타워 굉장히 실제로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약간 에펠탑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또 도쿄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시부야 스카이에 가서 도쿄의 야경도 한번 쫙 보고 왔습니다. 제 구독자님들 중에 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시간과 돈을 아끼지 마시고 여행도 꼭 적극적으로 다니시면서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일본이라는 나라는, 유럽이라는 나라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문화와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구나,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금권은 어디가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미쯔비시부터 시작해서 미즈호, SMBC, 미쯔호 스미토모죠, 노무라, 그리고 SBI 홀딩스까지 일본의 금권 세력들도 리플사와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제 일본을 직접적으로 좀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좀 찍어 왔습니다. 미즈호 은행도 좀 보였고요. 더 나아가서 미쯔비시 은행에서도 사진을 좀 담아 왔고요. 더 나아가서 SMBC죠. 이 스미토모 미쯔 뱅킹 코퍼레이션에서도 사진을 좀 담아 왔는데, 어제는 ATM 기계 가서 사진을 찍더니 오늘은 은행만 보이면 사진을 찍어대니까 여자친구가 자꾸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요. 하지만 여자친구한테 좀 알려주고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하니 제 여자친구도 XRP에 대해서 같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런 일본의 금권 세력들과 리플사가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초반부터 좀 퍼즐 맞춰가면서 천천히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노무라 같은 경우도 이 푸날리티, 기관 블록체인 결제 플랫폼, 디스트리뷰트 레저 테크놀로지, 그 분산 원장 기술이 미래의 이 금융과 어떻게 융합되는지 알아보는 그런 하나의 은행의 컨소시엄이자 그룹이죠. 이 푸날리티에 직접적으로 투자했다라는 부분, 여기도 역시나 노무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금권, 미쯔비시, 더 나아가 SMBC, 미즈호 보이시죠? 역시나 그 금권 세력들이 모두 푸날리티에 투자를 유치하면서 그들은 이미 결론을 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금융의 망이 하나로 포용되는 부분에 국경 간 결제 도매용 CBDC에선 어떤 유틸리티를 쓸 것인지,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ISO 2002 메시징 표준에 담아서 스위프트 새로운 국제 표준을 만들어갈 것인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 포커스 맞춰주셔야겠죠. 작년 연말에는 이런 기사도 떴었어요. 골드만삭스, 더 나아가 BNP 파리바, 프랑스의 최대 은행이죠. 블록체인 기반의 이 푸날리티에 투자했다라는 부분 조금 더 읽어볼까요?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푸날리티는 2차 펀딩 라운드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유치했었죠. 이 골드만과 BNP 파리바뿐만 아니라 유럽의 최대 중앙 예탁기관이죠. 유로클리어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앙 예탁기관 DTCC 역시 미국은 겉으로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내면을 바라봤을 땐 역시나 푸날리티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글로벌 ETF 기업인 위즈덤트리도 보이고요. 이 노무라 역시 투자에 참여했다는 부분에 일본의 금권 또한 함께 속해 있다는 부분 조금 더 볼까요? 스페인의 최대 금권 산탄데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죠. 뉴욕 멜론은행, 영국의 대형은행 바클레이스, 캐나다의 대형 상업은행이죠. CIBC라든지 독일의 코메르츠뱅크, 네덜란드 1위 은행 ING라든지 영국의 로이스 뱅킹 그룹, 나스닥 벤처스가 왜 여기 투자했는지 당연히 살펴봐야 되겠죠. 스테이트 스트리트, 스미토 미쯔 여기도 나오고 있네요. 일본의 금권도 그들과 함께 가고 있고요. 미국이 XRP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 뒤를 잇는 것이 바로 일본이 가장 XRP를 직접적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위스의 UBS도 마찬가지로 같은 초기 투자자들로부터 그 미래를 결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도 역시나 나왔겠죠. 이 노무라가 직접적으로 이 푸날리티 인터내셔널에 투자했다는 부분, 푸날리티 같은 경우는 역시
글로벌 은행 컨소시엄으로서 분산 원장 기술, 과연 이 분산 원장 기술이 어디 회사에 어떤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 그 DLT 솔루션일지 이미 BIS, IMF, 월드뱅크에서 결론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 DLT를 사용하면서 이 푸날리티는 은행에 디지털 결제를 더 위해 간단하고 빠르게 안전하게 탄력적으로 위험 없는 비용 절감하는 시스템, 어떤 시스템인지 여러분들은 확신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푸날리티의 대주주로서 모든 대형 금권은행이 다 들어와 있다는 부분, 여기에도 미즈호, 미쯔비시, 나스닥뿐만 아니라 스미토모 미쯔이, SMBC까지 모두 들어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금권 세력들, 제가 현재 머물고 있는 그 일본의 금권들도 역시나 그들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노무라가 푸날리티에 투자했다라는 부분이 되게 신기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과거부터 그 일본 세력들은 한 번에 묶어서 같이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죠. 노무라, 그리고 미즈호, 미쯔비시, SMBC에 이어서 푸날리티에 합류한 네 번째 일본의 기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그 정답지에는 일본의 은행 연합으로서 나오고 있었다라는 부분, 이 BIS의 문서예요. Japan Bankers Association 보이죠? 이 미즈호의 매니저가 들어와 있으면서 노무라를 기반으로 해서 미즈호, 미쯔비시, SMBC가 모두 연합체로 들어와 있었다라는 부분, 더 나아가서 리플 당연히 보일 거고요. 푸날리티 인터내셔널에 과거부터 투자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그들은 모두 연결되면서 미래의 결제망을 완성시켜 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산 원장 기술인지 다시 한번 눈을 씻고 찾아봐도 블록체인 회사는 단 하나밖에 없는 거,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격만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해석했을 때 매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 나아가서 이 일본의 은행 연합에는 SBI 홀딩스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손정을 뒷배로 한 그 소프트뱅크가 과거부터 투자를 유치했었던 이 SBI 홀딩스는 여러분들은 이미 리플사와 합작회사까지 가지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2000년도가 조금 되기 전에 이 소프트뱅크 그룹의 투자로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6년에 사실 지분을 완전히 매각한 건 맞지만 여전히 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포커스 맞춰서 봐야 되고요. 이미 손정희 회장을 뒷배로 한 그 기타오 요시타카 SBI 그룹은 리플과 굉장히 친화적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일본의 SBI 홀딩스 CEO가 리플을 쓰는 금융기관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SBI 그룹의 회장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지 푸날리티와 노무라와 연관지어서 또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한 번 더 나아가서 2025년까지 일본의 모든 은행이 리플의 이 XRP 국경 간 결제 도매용 CBDC에서는 굉장히 유틸리티가 세게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번 더 나아가서 그 소송이 끝나게 된다면 다행히 IPO까지 예정된다라는 것 이미 그들은 다 알고 있겠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IPO가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정말로 소송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끝나서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지만 IPO가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면 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미 초기 투자자들을 봤을 때 그 모든 금권 세력들과 자산 운용사들, 그 유대자본이 굉장히 깊숙하게 빼어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SBI 같은 경우 리플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면서 합작회사까지 가지고 있죠. 그 뒤에는 소프트뱅크뿐만 아니라 은행을 최초로 만든 그 로스차일드 그룹까지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래의 디지털 생태계는 이 친구가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 데이비드 슈워츠가 이런 얘기를 슬슬 하더라고요. XRP 레저가 수조 달러 규모의 토큰화 시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XRP 레저의 이 낮은 수수료와 분산형 거래소, 이 덱스와의 통합이 일어나고 있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으면서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실제 자산 토큰을 위한 이상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또한 이 데이비드 슈워츠는 XRP가 향후 18개월 이내에
토큰에 대한 자산 출시를 위한 선호 플랫폼으로 반드시 부상할 것이다. 이는 역시나 우리가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있는 2025년 11월 전으로 예상이 되면서 반드시 우리는 그 CBDC의 세상까지는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구현되는 그 시점까지는 가져가야 되는 하나의 큰 이유가 되겠죠. 이 XRP 레저가 점점 커지면서 XRP의 유틸리티는 여전히 강력할 것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갈 것이고요. 한 번 더 나아가서 브릭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러시아의 결제 시스템에 합류했다는 부분, 과거의 그 러시아의 중앙은행의 논문에서도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을 이야기하면서 XRP가 그 도매용 CBDC 국경 간 결제에 활용된다라고 제가 논문을 보여줬던 이력이 있죠. 기승전 리플 네트워크입니다. 더 나아가 아직까지도 그 3년을 끌면서 소송이 안 끝났지만 러시아의 그 스위프트 2.0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 출시하면서 전 세계를 아우를 것이다. 사실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송을 끝내줘야지만 XRP에 대한 가격 반영이 이루어지겠죠. 천천히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요. 비트코인 차티스트가 이런 얘기도 하네요. XRP가 곧 반등할 수도 있다고요. 우리는 천천히 기다리면서 계속적으로 DCA죠.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에서 효율적인 투자 방법,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적립식 매수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닛 옐런이 나오면서 대중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기사로 보여지네요. 역사적 경제 회복이 되면서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이 나오고 있다고요. 미국 경제의 핵심이라고요.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그 퀘스천 마크가 떠오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올해는 금융 리스크가 반드시 오면서 BTFP의 마감으로써 유동성이 감소되면서 미국의 상업은행부터 모조리 파산될 수 있는 그 리스크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새로운 메시징 표준이 들어가는 하나의 이슈화를 그들은 만들어내겠죠. 사실 자넷 옐런 같은 경우도 그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스닥의 전 회장이죠. 글렌 허친스가 만들었던 그 허친스 센터의 특별 연구원 출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결론을 알고 있겠죠. 하지만 대중들에게는 친절하게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고 항상 이렇게 지금은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할 때야 2021년 불장이 오기 전에는 제넷 옐런이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한번 또 굉장히 하락했던 이슈가 있었는데 2021년도는 또 반감기 사이클로서 굉장히 올랐던 해죠. 자넷 옐런은 항상 반대로 말하는 인물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이다. 정확히 반대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미국의 빅테크들이 감원을 멈추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어딘가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바로 AI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인공지능 더 나아가서 블록체인 생태계로 점점 시장 파이가 커지면서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그 토큰화 시대가 열린다라고 병렬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한 번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은 단기 약세 가능성이 올 수 있겠죠.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하락은 추가적인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 투자자가 되시면 미래 우리의 수익률은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거 2013년에 머스크라고 끝나는 그 지갑에 XRP를 굉장히 막대한 양을 보냈다라는 부분 500만 개를 3차례 정도 보내면서 어쩌면 그 일론 머스크가 디지털 화폐 지갑에 약 1670만 달러의 XRP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좀 공유 드릴 수 있겠네요. 사실 일론 머스크도 그들과 함께 가는 세력으로 같이 싸잡아서 볼 수 있겠죠. 정말 이 부분이 일론 머스크의 지갑인지는 확실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리플의 초기 투자자, 전 세계를 아우르는 모든 금권 그리고 푸날리티 인터내셔널이 지금 지목하고 있는 DLT 솔루션이 리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는 현재 잘 나아가고 있는 가치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네요. 수요일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